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휴 기간에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업종의 주가가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오른 것입니다. 네, 코스피가 현재 1.03% 상승한 3,043.87포인트에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923.17포인트에 마감 지으면서 1.01%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연말에는요, 아무래도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내 종목들도 오르고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올 초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루가 하락하면 하루는 상승하고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을 나타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시간이 워낙 짧고 또 전문가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다 보니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신 순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전문가님이 교육해 주시는 주식과 그리고 ETF 실전 매매 비법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인증샷 이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저는 홍당무를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증샷 찰칵 찍으셔서 이렇게 노란톡에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이 아닌 10분을 꼽아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간 안에만 천천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0분 꼽아서 저희가 실제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우리 김도윤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ETF에 관련된 서적을 선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또 아쉽지 않게 많은 분들에게 커피 쿠폰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도윤 전문가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마다 만나뵈는 만남을 불거지는 홍당무의 김도윤입니다. 자, 장이 참 갈피를 못 잡죠. 여러분들도 볼 때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 되면 기분이 또 갑자기 나빠지고 장 자체가 변덕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스권장이죠. 전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스피장이다. 근데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권에서 흐름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휴 들이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했을 겁니다. 그죠? 3천 딱 밑에까지 주가가 빠지고 그날 보시면은 외국인들 보시면은 작정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보통 코스피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선물은 해지 개념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선물도 매도를 칩니다. 거기다가 콜옵션까지도 매도를 치고 풋옵션 완전 원웨이로 방향을 갖다 잡고서 지수를 갖다 끌어내리려고 작정한 듯이 거기다가 연기금까지 또 거기에 동조화 시키죠. 연기금이 그래서 연 42일째 연속적으로 매도에 참여를 합니다. 개인이 3조 7천억씩이나 매수를 하면서 장을 갖다 바치려는데 역부족인 것 같이 느꼈지만 GKLD점은 지켰다는 거죠. 제가 항상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장 견조하다 그래도 왜 견조하다는 말씀을 갖다 자꾸 드리냐 하면은 아직까지도 지수 3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62평 잠시 붕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수렴하고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8만 원 건실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2월이 마감이 돼가지고 2월 수출에 대한 어떤 보고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2월 수출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일수는 명절이 껴가지고 3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수출 실적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점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이 아직까지 굉장히 건실하고 튼튼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2월 말쯤에 2월 25일 날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가 이제 출시가 됐죠.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일부는 디자인 가지고 포니 같으니 하고 흠집을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정도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테슬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자, 3월 1일 날 글로벌장들이 급등을 했어요. 결국은 왜 급등을 했겠습니까? 결국 파월 의장이 얘기한 테이퍼링은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 올라도 괜찮다. 시장에 큰 영향 없다.
그리고 금리 전문가들이 작년에 시장 예측을 한 걸 보면은 미국 금리 1.5에서 1.7까지도 갈 수 있다. 상향한 선을 갖다 정해놨는데 그 선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금리에 대한 우려를 갖다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이 나오면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돼도 경제에는 큰 문제 없다라는 어떤 청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게 시작했습니다. 장이 거의 선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포인트가 넘게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오전까지만 잘 지켜내다가 중국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좀 나중에 막판에 다시 이제 복구는 좀 했지만 좀 어정쩡한 모습에서 끝났는데 오늘 반대로 보면 개인이 오전에는 1조 원 가까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의외적으로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26일 날 떨어질 때는 샀어요. 그죠? 올라올 때 팔기 시작합니다. 역시 오전에 연기금은 좀 샀어요. 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더니만 결국 장 끝나고 보니까 또 팔았어. 또 1,000억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연 43일 최장 기간입니다. 최장 기간 매도를 갖다 이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어떠한 그 시장의 수급은 연기금이 잡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연기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아까 1조 원 가까이 팔던 개인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하고 들어왔죠. 한 3천억 정도 매수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새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 보면은 대처하는 게 굉장히 똑똑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오히려 물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면은 그 국민연금 기금을 갖다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보면은 전체 국민연금 자산액이 833억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서는 조금 해서 잘 안 보시죠?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료 다 드리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자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국내 주식을 갖다가 지금 21.2% 굉장히 뭐 많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구성별 보면 채권하고 주식이 44%, 채권이 44.8%, 금융 부분이 그래서 99.9%를 갖다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리밸런싱을 갖다 좀 하는 거죠. ETF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포트폴리오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말 목표가 뭐냐면 국내 주식은 16.8% 정도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좀 늘리냐 하면 대체 투자를 갖다 좀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해외 비중도 좀 늘릴 거고요. 누가 대체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금융산업 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을 갖다 얘기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항공기 리스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21%에서 16.8%니까 한 4%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4% 정도를 갖다가 지금 시장에 내다가 파는데 국민연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눈치 보면서 너무 폭락 안 시키잖아요. 그죠? 옛날처럼 뭐 하루에 뭐 1조 원, 2조 원씩만 팔아짓겨 버리면 그냥 확확 떨어질 텐데 그러지 않고 시장에 큰 무리 안 가게끔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밸런스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176.7조 원이고 그중에서 21.2% 그리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52.9%나 됩니다. 보시면 업종별로 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되면 전기전자 쪽에 37.4%.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 그다음에 금융, 화학, 서비스, 운송 이런 순으로 쭉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김 빠진 사이다 모양이 되겠죠. 자, 보면 어느 업종 어느 이제 종목에 많이 투자돼 있냐면 삼성전자에 35조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율로는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주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금에서 국민연금에서 무리하게 매도를 치게 되면 삼성전자 8만 원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8만 원은 안 깨잖아요, 지금.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서도 밸런스를 조절해 가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비중은 어차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들의 매뉴얼이니까 그걸 갖다가 뭐 맞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5.4% 자산 비중은 그래가지고 하이닉스가 7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1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 이 우량주들 보면 대부분 다 10%에서 11%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오늘 보면은 그 ETF 섹터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좋게. 근데 ETF 섹터 지수들 보면 그중에서 자동차 봅시다. 자동차 보면은 보세요. 60일 이평은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눈치 보기 장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오늘 아이오닉 5도 나왔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좋은 어떤 신호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조정 마치고 3월 달에 조정 마치고 4월서부터는 다시 2차 랠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들이 못 가고 박스권을 이루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20년 4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2021년 1분기에도 이어지느냐를 갖다 좀 관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21년도 1분기도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2차 랠리가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2월까지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2차 전지. 2차 전지도 보시면은 역시 62평선 지지하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형태죠. 그다음에 반도체는 보시면 22평도 안 깼어요. 반도체는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체질 약하지 않다 이제 괜찮다. 단 스몰캡 종목이라든가 코스닥 종목은 어떨지 모르지만 코스피 대장주들은 건실하다.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오늘 마감한 자리 보면은 역시 22평 딱 지지했습니다. 8만 원 지지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지점들은 다 지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만 해도 좀 크게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또 전강 후약을 나타내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하시면 매일 아침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뿐만 아니라 ETF 실제 매매 비법까지도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왼쪽에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 지금 계속해서 사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홍당무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인증사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고요. 10명 딱 꼽아서 선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 시간 안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우리 김도윤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책, ETF 관련된 서적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 서점에서도 지금 인기 있게 판매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추가적으로 커피 쿠폰까지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코드 자동적으로 되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다음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자, 이번 강의는 이제 DD라는 게 있습니다. 동적 분할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소 생소한 어떤 그 얘기일 겁니다. 근데 한 10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들 사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DD를 쓰다가 API를 쓰다가 요새는 뭐 AI가 많이 나온다고 AI 시스템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DD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HTS를 갖다 올려놓다 보니까 이 글자들이 적어요. 적어가지고 테레비 화면으로 저도 뭐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뭐 잘 보이겠지 제가 잘 보이니까 그랬더니만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 얘기가 안 보인대. 너무 적어서.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제 추첨해서 책 드리는데 이 책 안에도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운이 좋아서 오늘 책을 갖다 받으시는 분들은 책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늘 이 테레비에 이게 잘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든 모든 증권회사 HTS에 다 DD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이 DD를 갖다가 어떤 데는
엑셀 연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DD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보면 통상적으로 상단 메뉴에 편리한 기능, 또 어떤 증권사는 고객 뭐 관리, 고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앞쪽 편리 기능 내지는 설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증권사 같은 거 이베 땡땡 증권사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 상단에 편리한 기능이라는 게 있고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 박스가 뜹니다. 여기에 시세 엑셀 연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 시세 엑셀 연동을 클릭을 하시면은 아래와 같은 또 다른 메뉴창이 뜹니다. 이것도 글씨가 너무 많아서 자잘하게 안 보이시죠? 이것도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다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쪽 1번欄에 보면은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창, 여기다 종목명 넣고 종목을 검색하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창으로 화살표를 누르든지 더블 클릭을 하면 2번 창으로 넘어갑니다. 2번 창에 이제 쫙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종목들을 놓고 그다음에 3번 창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들, 나는 이 종목의 등락폭을 알아야 되겠어, 시가, 고가, 저가를 알아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요 데이터들이 그대로 엑셀 데이터 표시를 누르는 순간 엑셀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넘어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HTS에도 있는데 뭐하러 그걸 굳이 해? HTS 보면 되지. 그죠? 맞습니다. HTS에서 있는 거를 갖다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찮게. 그럼 뭘 하냐? 우리가 ETF를 하다 보면 ETF만 종목을 정리해 놓은 창이 있는 HTS도 있고 없는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ETF에서 섹터 지수로 들어가면 섹터 지수에서 그다음에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이 구성 종목에 보면은 구성 종목에 대해 그 항목 설정의 그 메뉴들을 보면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없게끔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눈에 일목묘연하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DD로 엑셀로 만들어서 쓰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매매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여기 빨간 박스를 한 게 뭐냐면 여기 코덱스 200 중소형이라는 종목에 현재가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셀 단위 이 소스 코드 있는데 이렇게 증권사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소스 코드가 결국은 이 숫자를 명령하는 코드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게 증권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DD 같은 경우는 다른 증권사하고 호환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K 뭐 키 무슨 증권사를 쓴다, 나는 뭐 하나들이 가는 무슨 증권사를 쓴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증권사 소스 코드로 복사 떠넣기 해가지고 바꿔버리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번 주에 벌써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올려드렸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노란 톡방에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K증권 제일 많이들 사용하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기능이라는 메뉴창에서 기능이란 부분을 갖다 클릭을 하면은 DD 서비스 시작 종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엑셀 시세 연동이라고 안 하고 DD라고 명칭을 또 바꿔요.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증권사는 뭐냐면 하나땡땡 증권사. 여기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면 여기는 또 엑셀 시세 연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말들이 조금씩 다 틀리죠. 어떤 데는 엑셀 시세 연동, 어떨 때는 엑셀 시세 연계, 어디는 DD 이렇게 이제 언어적인 부분을 갖다 좀 많이 틀리게 돼 있고 상단 메뉴도 틀리게끔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 메뉴에서 설정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방송 보시면서 아 종목 얘기를 안 하고 왜 저런 소리 할까 하시는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매매하는 매매 스킬입니다. 이런 것들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아침마다 장전 브리핑 해드리고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종목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놀래요. 아 노란 톡방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하고 저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은 의외적으로 제일 노란 톡방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게 접니다. 근데 인기가 좀 없어요, 제가. 딱딱한 거라서 그런가 봐요, 좀. 응? 자, 근데 요 보면은 하나 요 땡땡 같은 경우 여기 소스 코드 보세요. 틀리죠. 하나 이렇게 틀리게 돼 있고 여기는 뭐 현재가 이렇게 시가 한글로 돼 있지 않고 여기는 오픈, 고가는 하이, 저가는 로우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는 또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자기네 그 항목에 대한 소스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엑셀로 이렇게 다운 받아 가지고 복사하기 떠넣기 해서 붙이면 그 증권사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쪼잔하게 보이지만 이게 한눈에 보기 편한 게 빨간색
떨어지는 거, 올라가는 거 빨간색, 내려가는 거 파란색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편하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엑셀로. 이게 DD로 이제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코덱스 증권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어떤 창으로 넘어가냐면 코덱스 증권 관련주들만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구성 종목 창도 어떤 종목이 상승을 많이 하고 어떤 종목이 하락을 많이 하는지 뚜렷하게 금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한국금융지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주식은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하고 대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걸 갖다가 남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훨씬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엑셀DD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엑셀DD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증권사 HTS에서 다 제공을 하는데 다만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갖다 코디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코디를 그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끔 코디를 좀 해야 되겠죠. 눈에 보기 편하게. 코디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엑셀 창에 들어가면 맨 위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새 규칙. 규칙을 갖다 새로 넣어놓으면 됩니다. 규칙에 들어가서 다음 포함하는 셀만 지정하십시오 했을 때 0보다 더 큰 거는 해가지고 글꼴이라든가 나머지 색이라든가 지정을 해주면 간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모르시면은 그냥 인터넷에 쳐봐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DD를 갖다 자기만의 DD를 갖다가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하고 매매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엑셀의 관리자 모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놨어요. 그래가지고 DD에서 이렇게 연동을 시키면 연동이 안 돼요. 접속이 안 됐다는 그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로컬 디스크 들어가서 프로그램 들어가서 마이크로 오피스 루트 오피스 16 들어가가지고 엑셀 EXE라는 프로그램을 찾으세요. 그리고 거기를 갖다 오른쪽으로 클릭하십시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이런 메뉴창이 뜹니다. 거기서 속성 누르시고 속성 다음에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그램 실행 해가지고 확인만 누르시면 그 다음서부터 엑셀이 자동적으로 탁탁탁탁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고 누가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다 올려놓을 겁니다. 노란톡방에.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자료 받아가시고 자기만의 매매 스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배양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강은 이래서 DD 만드는 법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시간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식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ETF 실전 매매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이벤트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많은 분들 지금 이미 인증샷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지금 홍당무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를 시청하고 있다라는 사진 올려주시는 분들 한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10명을 꼽아서 저희가 선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당무, 김도윤, 노란톡 검색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QR코드 계속해서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고 그리고 강의까지 추가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요일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어서도 다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 세 번째 강의는 그 시장의 업황의 그 업종의 그 현황에 대해서 업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 많이 해드렸는데 10분 만에 뭐 업황을 갖다 다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주린이 분들도 많고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주도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는 게임주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2월 25일 날 아이오닉 5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전기차에 대해서도 전번에 한번 자동차는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번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전기차에 대한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는 많이 들읍니다. eGMP라는 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플랫폼이죠. 이걸 eGM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앞에 E자는 일렉트릭입니다. 전기고 그다음에 GMP라는 건 글로벌 모듈 플랫폼. 그러니까 예전에 플랫폼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뼈대를 갖다가 가지고서 공유화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됐죠. 근데 지금 이제 요즘 시기에는 이제 많이 발전해서 이제 플랫폼 자체가 모듈화됩니다. 조그만 어떤 세포 단위로 이게 조립해 가지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듈화되는 첨단 기능까지 가지게 되는데 지금 전기차 그 전용 플랫폼으로는 세계에서 몇 위 안 되는 전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애플이 현대자동차에 러브콜을 갖다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다 그러면 애플이 현대자동차에다가 굳이 러브콜을 보낼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 플랫폼이란 뭐 여기 뼈대, 서스펜서, 엔진, 변속기, 차량 핵심 요소를 다양한 모델과 타입에 호환되게 하는 패키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이 껍데기 있죠. 위에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거 빼고 아래쪽은 밖에 빼고 아래쪽을 다 요새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그래서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플랫폼이 있을 경우 개발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개발 시간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산비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자동차를 보다 빠르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플랫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동차 산업에서 그 경쟁 요소입니다.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플랫폼 하나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플랫폼 하나에 60조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60조 원 들어간 플랫폼 가지고 몇 가지 차종을 만드냐면 거의 한 5, 60가지 차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 하나는 여러 가지 다 그 차종을 갖다가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도 2005년까지는 플랫폼이 22개나 됐어요. 결론적으로 22개 플랫폼이 있다는 건 운영 비용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로스가 많습니다. 그게 2010년 이후로 10개를 줄고 2008년 이후로 6개, 지금 현재는 6개의 플랫폼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때 통합 플랫폼에서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냐면 YF 소나타하고 HG 그랜저가 같은 플랫폼에서 작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세대 플랫폼에서는 LF 소나타와 그다음에 K5 여기서 이제 가장 주안점은 이제 안전성을 갖다 굉장히 높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3세대 지금 3세대 프로 플랫폼에서는 저상화, 경량화를 구현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이제 플랫폼을 완성한 케이스입니다. 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면 테슬라는 무조건 있겠죠. 테슬라는 뭐 여지까지 생산한 제품들이 많은데 모델 3, 뭐 모델 Y 해가지고 많으니까 2016년 4월에 벌써 모델 3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고객한테 이제 인도가 됐는데 가장 이제 강점이 있는 게 테슬라겠죠. 노하우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폭스바겐, MEB라는 거. 요 전에 폭스바겐은 MQB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60조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018년도 5월 그리고 ID3, ID4 해가지고 ID자들이 가는 차들을 갖다가 여기서 다 만들어냅니다. 2020년 9월 경서부터 이제 인도가 되기 시작했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eGMP. 왜 현대차 그룹이라고 했냐면 기아 자동차도 같이 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eGMP는 지금 2020년 12월에 우리가 발표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를 갖다가 2월 달에 출시를 하고 지금 사전 예약들이 갔는데 올 판매량이 26,500대인데 사전 예약에서 25,000대가 계약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3,000대인데 10,000대가량 예약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유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계약금을 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계약해놓고 계약금을 안 걸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있지만 유럽은 계약금을 걸기 때문에 실매매자들이 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eGMP에서
배터리 표준화입니다. 이 배터리가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잖아요. 모듈화.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블록처럼 뺐다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프레임 줄이고 이 배터리 2개 빼버리면 되는 거죠. 배터리 2개. 그죠? 그래서 배터리 표준화 모듈화를 실현했다는 거. 이게 혁신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4바퀴 굴림과 2바퀴 굴림. 후륜 구동도 가능하고 4바퀴 굴림도 가능하게끔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 또 한 가지는 저상화. 굉장히 무게중심을 낮춰가지고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면 차량의 이 비율도 좋아지고 안정성도 좋아지고 주행 성능도 좋아지고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저상화를 갖다 실현했고 그다음에 뭐냐면 요즘 가장 이제 북미라든가 유럽에 수출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스몰 오버랩 충돌입니다. 이 스몰 오버랩은 뭐냐면 이 좌중간은 뭐냐면 50%죠. 이게 차의 50%를 갖다 충돌하는 건데 스몰 오버랩은 25%. 모서리만 갖다가 부딪히는 겁니다. 25%.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부딪혀가지고 밀려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 죽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성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데 굉장히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굉장히 높게 올려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터리 그 공간인데 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이 배터리 공간이 파괴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고강도 이렇게 빔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고강도 빔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거는 이거라고 봐요. 충전 시스템. 전기 자동차 하면 우리가 제일 지금도 살라고 그러면 거부감 드는 게 뭡니까? 충전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아직 충전 인프라도 충분치도 않고 충전 시간도 너무 길고. 근데 지금 현대 원판에 만든 그 이 GMP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초고속, 급속, 저속, 완속 다 됩니다. 완속이라는 건 220V에서 오랜 시간 충전을 하는 거고 집에서 뭐 집전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고속이라는 거는 400W에서 뭐 빠르게 충전하는 거고 초고속은 800W에서 20분이면은 완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거는 뭐 특허 세계적인 특허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냐면 양방향 전력 뭐냐면 지금까지 전기 자동차는 플러그를 꽂고 전기를 갖다가 충전하는 것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아이오닉 Q는 충전하는 거 꽂고 캠핑 가면 그걸 뺐을 수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가져가서 거기다 꼽으면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거, 냉장고 꼽으면 냉장고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 전력 시스템을 갖췄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다양한 배터리 모듈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서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전기차 보급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0만 대 올해 내년에는 이제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전기차가 급격히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서울시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개별소득세 뭐 이런 게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5천만 원 정도인데 뭐 한 3천만 원 후반대 그러니까 산타페나 투싼 정도 가격이면 아이오닉을 살 수 있다. 아이오닉 SUV입니다. 차체가 팰리세이드보다도 실내 공간이 더 넓게 나왔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차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페 가격으로 전기차를 산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죠. 저도 사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운행을 안 해가지고 좀 저거 한데 그래서 다시 아이오닉을 갖다가 저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부분에서 또 한번 어떤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냐 주가 부흥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2차 관련주들 보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죠. 우리산업, 만도 뭐 이런 종목서부터 그다음에 뭐 LG전자도 있고 이 배터리 소재 기업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정을 받느라고 주가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일 때 여유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편입해 놓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이오닉 5, 그다음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또 한 자동차가 나오죠. 그럼 나오면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 정도 자기 임기 중에 전체 25% 정도 전기차로 대체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 정도까지 25년까지 2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 있어야죠. 그럼 2차 전지 쫓아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2차 전지 쫓아오면 그다음에 뭐 쫓아와야 돼요? 반도체. 요즘도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한 해 못 한 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총사가 반도체 자동차를 위시한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삼총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요즘 기억하시고 그 시장이 안 좋다고 메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장주들도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대장 섹터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 ETF를 매매하면서 대장주들은 샀습니다. 대장 ETF, 섹터 ETF들은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거든요. 주식은 여러분들 떨어지면 쳐다봐야지 하는 거지만 ETF는 주식하고 매매 방법이 틀립니다. 주요 섹터들에 대해서는 내려오면 오히려 매집이 들어갑니다. 세력인 것 같죠, 저희가. 세력은 아닌데 개인인데 조금씩 매집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일정 정도 또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다시 사고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병행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는 상승장이나 하락장에서 모두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 매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업황은 오늘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좋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시장 중에서도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최대한 알찬 정보들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오늘 이번 요일 이외에도 김도윤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칭하는 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림 비교하시고 입장하셔야 되고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김도윤 6글자 검색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활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올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저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증샷을 찰칵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이 아니라 10명을 랜덤으로 꼽아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김도윤 전문가님께서 직접 쓰신 ETF에 관련된 서적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라고 쿠폰까지도 저희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매일 아침에는 오늘 이후에도 도움 받아보시면서 강의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오늘 마지막 강의는 이제 새로운 ETF 상품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나온 지는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전기차가 그 어떤 주요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된 ETF 상품에 대해서 좀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요번 설명해드릴 ETF는 미래에셋 자산에서 운영해서 나온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는 그 상품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죠? 이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산출 기관은 솔렉티브 에이지라고 독일에 있는 그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그 지수 사업자고, 그다음에 지수 개요는 중국과 홍콩과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된 중국 전기 자동차 24개 정도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 차 그러면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미진하고 별로 안 좋은 차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하고 니네 자동차하고 어떠냐 그러면 자기네가 더 우위에 있대. 자기네 자동차가 더 좋대. 그죠? 아이러니죠.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가 일본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도요타랑 비교하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거의 뭐 그래도 대등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에서 보면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한참 못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근데 전기차만큼은 그 중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전기차만큼. 나중에 이제 뒷장에 가면은 이제 부연적인 설명이 나오겠지만 왜 만만치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입 업종은 전기차 업종만 편입하는 게 아니라 부품, 배터리, 화학기업까지 모두 편입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1월하고 7월 달에 그 종목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기준일은 2017년이었고 1000포인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 뭐 11,800원 정도 했을걸요. 그러니까 뭐 10배 이상 벌써 올라온 거죠. 올라오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출시는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12월 8일 날, 8일 날 그 상장이 됐고 타이거 전기차 솔렉티브라고 종목 코드가 317460입니다. 근데 요거 되기 전에 이제 홍콩에서 글로벌 X 차이나 일렉트릭 인덱스라는 그 상품인데 또 출시가 돼요. 근데 요 그 글로벌 X라는 회사는 미래 자산 운용의 자회사입니다.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회사는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성이 있는 회사죠. 자, 보면 사업 분류를 보면 52%를 갖다가 배터리 쪽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중에서 배터리의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를 갖다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중국조차도 ETF를 만들면서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갖다 52%나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 17.7%, 그 다음에 소재가 19%,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전자가 9.5%, 그죠? 이렇게 이제 비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예전서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ETF 2차 전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려올 때마다 매집해서 모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배터리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구성 종목 PDF죠. 소위 말해서 PDF를 보면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나. 아까 얘기한 글로벌 X 차이나 일렉트릭 비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그러니까 연동이 똑같이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눈에 이제 익숙한 건 저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익숙한 건 보면은 BYD, 그죠? 이 회사는 익숙하죠. 그다음에 뭐야? 콜트, CATL. 요건 LG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만들고 지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서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에요. 큰 기업이고. 그리고 그 외쪽에 이제 중국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니오라는 그 중국 그 자동차 업체 중에 전기차 업체 중에 나스닥에 그 상장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그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유럽과 중국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점점 커지죠. 유럽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는 유럽 시장의 친환경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갖다 빠르게 지금 배출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를 갖다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도 결국은 유럽에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한 거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럽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유럽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그 나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중국은 아니야, 중국 우리보다 못해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우리의 이제 건실한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다. 왜 그러냐면 배터리 만드는 콜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죠? 현대자동차의 요번판에 SK이노베이션하고 둘이 같이 납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전기차도 중국의 콜트 사건을 갖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어떠한 장점이 있었냐면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공장에 중국의 배터리라든가 EV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머지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납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부품 사업도 그만큼 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밸류체인이 잘 형성돼 있고 또한 뭐냐 하면 테슬라에 공급을 하면서 안전성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이 일정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일정 정도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이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5를 갖다 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 안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할 겁니다. 그죠?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차값이 비싼데 일단. 그죠? 내연차에 비해서는 비쌉니다.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를 갖다가 살려고 그러면 요번판에 그 설날 지방 내리가면서 추운 겨울에 달리는데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저 휴게소 애들이 가서 충전하려고 그랬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충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프라가 그렇게 충분히 확장돼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수소차는 뭔데? 수소차나 전기차나 똑같이 어떤 무공해 차고 전기를 이용하는 차인데 수소차는 충전이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죠? 지금 휘발유나 우리 가스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대신 이게 가스비가 좀 비쌉니다. 전기보다는. 그다음에 차값도 더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다 나중에 사용하냐면 사용 목적이 틀려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수소차는 대형 운송 수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라든가 안 그러면 트럭이라든가 기차라든가 뭐 이런 거 만들 때는 대형 운송 수단에는 그 소위 말해서 내구성이 있고 오랜 기간 이제 운행을 해야 되니까 수소가 오히려 적격이죠. 그죠? 전기 부담. 자주 충전해 줘야 되는 전기 부담은 그게 훨씬 적격이고 그래서 수소차는 결국 수소차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이유가 수소차는 대형 운송 수단, 덤프 트럭, 뭐 버스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승용차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거의 다 장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배출가스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 원유 수입 1위예요. 그 수입되는 그 원유값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원유 수입 우리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전 세계 원유 남아돌 겁니다. 원유값 폭락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중국의 대기 오염의 주범은 솔직히 말해서 석탄도 있겠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갖다 강력하게 밀고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어쨌든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갖다가 자꾸 가지고 가려고 그래. 중국 정보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 그걸 갖다 기업들한테 주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싫은 거죠. 왜? 사회 통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판에 그래서 알리바바의 와인 같은 경우도 한마디 했다가 쫑코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규제가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는. 근데 전기차는 이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갖다가 개인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밀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현재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중국은. 하위권이 아니라. 따라잡기가 쉽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돈을 들이부어도 우리나라 따라잡으려면 힘들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콜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 회사랑 같이 1, 2를 다투고 있고 전기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계 순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보조금도 막강하게 지급합니다. 그죠? 당근을 줘야지 달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의무제도도 시행하고.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전기차를 가지고서 쌍순환 정책이라고 해서 내수와 수출 모두 활성화시킨다 이거 가지고 이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매년 20% 이상 상승한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싸지겠죠? 계속. 자, 보시면은 솔렉티브 많이 떨어졌어요. 우당탕탕.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보자고요. BYD 같은 경우 100위안에서 250위안까지 2.5배 올라 급등했어요. 그죠? 콜트도 CATL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위안에서 400위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하고 가야죠. 조정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자, 보시면 전 세계 10위권의 자동차 업체를 보십시오. 테슬라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700조가 넘습니다. 770조 정도입니다. 시총이. 이건 좀 예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BYD가 6위예요. 9위가 니오고. 그죠? 우리나라 거 안 보여 10위권까지. 보면은 또 중국 14위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팽 뭐 여기 뭐 그레이트월 모터, 리오토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중국 전기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규 ETF를 하나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료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붉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알찬 강의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추가적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윤 전문가님 화요일만 출연하시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 문 활짝 열어놨죠. 지금도 열어놨습니다. 인증샷 실시간으로 이벤트 진행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셔도 좋고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셔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지금 1, 2분 안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 꼽아서 선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